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JTBC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최강야구가 어떻게 다시 불씨를 살리며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장시원 PD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 선택이 한국 예능 판도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강야구는 단순한 스포츠 예능을 넘어 한 시대의 상징처럼 자리 잡아왔습니다. 은퇴했거나 현역에서 물러난 야구인들이 다시 그라운드에 서는 이 프로그램은 승패보다도 도전과 자존심, 그리고 야구라는 종목이 지닌 서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획 단계부터 연출 전반을 이끌어온 장시원 PD가 있었고, 그는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가장 선명하게 규정해온 인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최강야구를 둘러싼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성 문제, 제작 방식,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을 두고 방송사와 제작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다는 관측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최강야구라는 이름이 더 이상 기존 자리에서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JTBC라는 플랫폼이 가진 한계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 같은 방식으로 존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장시원 PD의 선택입니다. 그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최강야구라는 콘텐츠 자체를 새로운 무대로 옮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며 판을 흔들었습니다. 방송사가 지우면 다른 플랫폼이 튼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뒤따랐고, 그 과정에서 SBS라는 이름이 거론되며 업계의 시선은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적설이나 계약 문제를 넘어 한국 예능 제작 구조 전반에 대한 도전으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시청자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최강야구는 방송사를 떠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리고 장시원 PD는 왜 이처럼 강수를 두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최강야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했고,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선택이 등장했는지를 차근차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채널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최강야구가 처음 기획될 당시의 배경과 장시원 PD가 이 프로그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왔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강야구가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업계 내부에서는 성공을 장담하지 않는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웠던 스포츠 예능 시장에서 은퇴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야구 프로그램이 얼마나 지속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의문이 따라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시원 PD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식으로 기획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경기 재현이나 추억 소환이 아닌 실제 승부와 현실적인 긴장감을 핵심축으로 삼았습니다. 장시원 PD가 구상한 최강야구의 기본 구조는 명확했습니다. 과거의 명성을 가진 선수들이 다시 모이지만 그들은 예능 출연자가 아니라 경쟁자로서 그라운드에 선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전과 다름없는 경기 구성, 엄격한 훈련 과정, 그리고 패배에 따른 책임까지 담아내며 프로그램은 점차 스포츠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결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제작비와 일정, 출연자 관리 측면에서 부담을 키웠지만 동시에 다른 스포츠 예능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시원 PD의 연출 방식은 분명한 특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과도한 자막이나 인위적인 웃음 포인트에 의존하기보다 선수 개인의 감정 변화와 팀 내부의 긴장 관계를 차분히 따라갔습니다. 카메라는 승리의 순간뿐 아니라 실책과 좌절,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장면까지 놓치지 않았고, 이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 몰입과 공감을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최강야구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충성도 높은 팬층을 확보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연출 철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초반 반응은 점진적이었지만 일정 시점을 지나면서 흐름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영상 클립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진정성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일부 장면은 방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자되었습니다. 이는 장시원 PD가 처음부터 염두에 두었던 확장 구조와 맞물리며 최강야구가 단순히 정규 편성에만 의존하지 않는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이 곧바로 안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무게중심이 점점 제작진과 연출자의 색깔에 실리면서 방송사와의 조율은 점점 더 까다로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률이라는 지표와 브랜드 관리, 편성 전략을 중시하는 방송사의 논리와 콘텐츠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삼는 제작진의 시각이 이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졌고 결국 최강야구를 둘러싼 긴장의 씨앗이 자라나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균열이 어떻게 표면 위로 드러났는지 그리고 JTBC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 신호들이 포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제작 비하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JTBC와 최강야구 사이의 균열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였던 제작 환경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작은 불협화음들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편성 시간대에 대한 논의, 회차 구성의 방향성, 제작 일정과 비용에 대한 판단이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신뢰의 문제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사는 점점 더 효율과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틀, 즉 일정한 러닝타임과 예측 가능한 전개, 광고와 연계된 구조를 요구했고 이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시원 PD와 제작진에게 최강야구는 그런 틀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경기 상황에 따라 흐름이 달라지고 선수들의 컨디션과 변수에 따라 분량과 전개가 유동적으로 바뀌는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획일적인 기준은 곧바로 콘텐츠의 질을 흔들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회의를 거듭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방송사는 리스크 관리와 브랜드 이미지를 우선에 두었고 제작진은 최강야구가 가진 진정성과 몰입도를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느 쪽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양측의 대화는 점차 조심스러워졌고 외부로는 드러나지 않던 긴장감이 내부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찾아왔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보다 방송 친화적인 구조로 조정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갈렸고 이 선택은 단순한 시즌 기획을 넘어 최강야구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장시원 PD는 타협보다는 다른 가능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업계 안팎에서는 미묘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강야구가 더 이상 기존 플랫폼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제작진이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 프로그램이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만약 JTBC라는 울타리를 벗어난다면 최강야구는 어디로 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둘러싸고 SBS라는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업계 전체의 관심사로 확장됩니다. JTBC와의 갈등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선택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거론된 이름이 바로 SBS였습니다. SBS는 오랜 기간 스포츠 중계와 예능 제작 경험을 동시에 축적해온 방송사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대중성을 결합하는 데 있어 이런 배경 속에서 최강야구와 SBS의 조합은 단순한 추측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SBS가 언급되기 시작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비교적 유연한 예능 포맷 운용 경험이 최강야구의 성격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포츠와 예능의 경계를 넘나드는 프로그램을 다뤄온 과거 사례들은 최강야구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송사를 옮긴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격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과 직결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동시에 여러 현실적인 제약도 동반합니다. 방송사 간 이동은 제작 환경과 인력 구조, 계약 관계 등 복잡한 문제를 수반하며 브랜드 이미지 역시 새롭게 조율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최강야구가 기존 시청자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방송사 중심의 편성 구조 속에서도 장시원 PD가 추구해온 연출 철학을 지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SBS설은 단순한 이적 확정이 아닌 하나의 선택지로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방송사 이동 자체보다 장시원 PD가 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암시했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제작자가 더 이상 방송사에 전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콘텐츠 자체의 힘을 앞세워 협상 테이블에 나섰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최강야구는 점점 하나의 실험 사례로 부각됩니다. 전통적인 방송 시스템 안에서 성장한 프로그램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 것입니다. SBS라는 이름이 거론된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특정 방송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예능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맞닿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또 다른 방향으로 옮겨갑니다. 방송사라는 틀을 넘어 아예 새로운 무대를 선택하겠다는 선언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더욱 급격히 전환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장시원 PD가 언급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대폭발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시원 PD가 유튜브를 언급한 순간 최강야구를 둘러싼 논의의 무게중심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송사 이동이라는 선택지가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남아있는 가운데 아예 플랫폼 자체를 바꾸겠다는 발상은 기존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유튜브는 더 이상 보조 채널이나 홍보 수단이 아니라 콘텐츠의 생존과 확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독립무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편성의 자유입니다. 러닝타임의 제한, 회차 구성의 고정 틀, 광고 블록에 맞춘 전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은 최강야구의 성격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실제 경기 흐름을 온전히 담아내고 선수들의 감정선과 팀 내부의 긴장 관계를 충분히 보여주려면 시간과 형식의 유연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장시원 PD가 강조해온 진정성과 몰입도는 이 플랫폼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요소는 팬덤의 이동입니다. 최강야구는 이미 이 방송을 넘어 온라인 클립과 커뮤니티를 통해 강력한 지지층을 형성해왔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비하인드 장면, 선수 개인 서사에 대한 반응은 방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이는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왔습니다. 장시원 PD가 대폭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배경에는 이러한 잠재력이 계산되어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 진출이 장밋빛 전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 구조의 안정성, 제작비 회수 문제, 장기적인 콘텐츠 운영 전략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방송사 시스템이 제공하던 안정적인 지원과 비교하면 제작진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리스크는 분명히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이 주목받는 이유는 장시원 PD가 그만큼 콘텐츠의 힘과 팬덤의 지속성을 신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진로 변경을 넘어 제작자가 플랫폼과의 관계를 재정해야 하는 사례로 읽힙니다. 더 이상 방송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콘텐츠 자체가 중심이 되어 플랫폼을 선택하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최강야구가 이 실험의 선두에 서게 된다면 그 결과는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한국 예능산업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사건이 갖는 구조적 의미와 앞으로의 판도가 어떻게 재편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강야구를 둘러싼 일련의 선택과 발언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이 겪는 진통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례는 한국 예능산업이 맞이하고 있는 구조적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장시원 PD의 행보는 방송사 중심으로 움직이던 기존 제작 질서에 질문을 던지고 콘텐츠와 제작자가 어디까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오랫동안 한국 예능은 방송사가 절대적인 유통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편성, 광고, 브랜드 관리까지 모든 결정권이 방송사에 집중되어 있었고 제작진은 그 틀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 공식은 점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시청 행태의 분산, 팬덤 중심 소비 문화는 더 이상 방송사만이 유일한 답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강야구의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변화가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실제 선택의 형태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방송사 이동 가능성, 그리고 유튜브라는 대안 플랫폼을 동시에 언급한 장시환 PD의 전략은 협상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충분한 힘과 지지층을 갖추고 있다면 플랫폼은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업계에 전달된 셈입니다. 이 흐름은 다른 제작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인 포맷과 충성도 높은 팬층을 확보한 프로그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상상하게 될 것이고, 방송사 역시 콘텐츠를 붙잡기 위한 새로운 조건과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낳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작 환경의 다양성과 실험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최강야구의 행보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선택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든 이미 한 번 던져진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사가 지우면 다른 플랫폼이 튼다는 말은 더 이상 자극적인 수사가 아니라 변화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최강야구와 장시환 PD의 다음 행보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예능의 지형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최강야구가 선택한 길이 하나의 예외로 남을지 아니면 새로운 표준의 시작이 될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